안녕하세요. 48레벨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원래 예상하고 있었나요? 김태년 대표 같은 얼굴은 약간 코가 둥글둥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이틀, 2, 3일 미뤄진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듯합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또 이런 네. 것들 다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자고우면할 필요 없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작은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걸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달간 말없이 조용할 때도 있었는데 뭐 3일 못 참겠습니까? 네, 다들 지금 국회의장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한번 인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한번 져주는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러면서 또 주호영 씨의 또 체면을 또 살려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15일은 반드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5일이 뭐 길다면 길겠지만 그래봐야 주말 지나서 월요일입니다. 3선 제한법, 국회의원 3선 제한법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찬성이에요. 찬성입니다. 네. 우리가 색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색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은 그 색에서 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검은색 입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면 검은색을 입으면 그게 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검은색을 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색채는 기를 줍니다. 상대에게요. 그래서 기가 떨어졌을 때는 예쁜 색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멋진 카페에서 화려한 색깔 앞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이 되었나 안정이 되지 않았나는 턱을 보면 아는데요. 턱은 현재 사는 곳 또는 안정권 또 자녀가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턱이 좁고 턱에 좀 문제가 있으면 아랫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말년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 사춘기나 중학생이나 학교 때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때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나이 들어서도 이것들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 장미님, 아이의 기준으로 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른의 기준으로서 아이를 보면 안 됩니다. 고3이고 똑똑하다 그러더라도 아이는 아직 아이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집이 강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또 목소리 굵은 사람의 특징인데요. 아, 그렇겠네요. 이것은 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귀신이 왔을 때, 귀신이 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귀신이 앞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느낌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영김 선생님, 미국에도 귀신이 많습니다. 아, 유기혜 선생님, 옛날에 시골집에서 귀신 봤어요? 어디요? 그렇군요. 오, 직접 보셨습니까? 네. 박서영 선생님 본 적이 있다네요. 박서영 선생님이 울산 계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 대표님, 그런 걸 자주 겪는 사람이 있죠. 그 사주 특징이. 예, 있습니다. 예. 네. 박서영 선생님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노경미 선생님은 서늘한 느낌, 네네. 정은덕 선생님도 서늘한 느낌, 김정은 선생님 싸늘하다, 김선희님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 몸이 오싹해진다, 가끔 가위에 눌린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힌다. 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백민 선생님은 약간 강심장이 아닐까. 꿈속에서 강성이죠. 나왔어요. 딱 한 번. 얼어붙을 만큼 싸늘할 것 같아요. 아, 상문 든 적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문이 들면은 이 신체에 어떤 현상이 나죠? 예. 그냥 아무것도 못할 상황, 못할 지경 이렇게 그냥 됩니다.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예, 힘 맞습니다. 빠진 상태. 힘이 쭉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지무력증이라죠. 향을 피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 향 냄새를 맡고 귀신들이 모여드니까요. 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이유는 그 냄새를 맡고 모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면 더 많이 모이겠죠. 상문이 뭔가요? 귀신이 씌워지는 것이죠. 귀신에 쓰이는 거를 말합니다. 상문은 특히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나 사람을 무덤에 묻을 때 이럴 때 상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귀신이 착한 귀신도 있나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있나요? 어느 한 사람을 못 살게 굴면은 그걸로 뭐 다 유야무야 끝나는 것 같지만은 죽은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
피해를 본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것. 그리고 각 집마다, 각 방마다, 오늘 좀 심각해지는데 말이. 터마다 그 자리마다 그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귀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피해를 본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영혼을 달래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영혼이 죽었어도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가장 자기가 아끼는 아들이나 또 그 아들의 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괴롭혀서 앞길을 탁 막아버립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모카커피님이 외할머니 장례식 후에 열흘간 꿈쩍도 못했는데 이게 혹시 상문인가요? 예, 상문 맞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퍼져버립니다.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쳐져버려요. 자꾸. 그래서 굉장히 이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카커피님은 강하니까 이겨냈는데 어쨌든 어지간한 남자도 못 이겨냅니다. 아는 지인 집에 갔는데 서늘한 기운이 있는 곳이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집을 정화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밝게 놔둬야 됩니다. 사주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지나온 내력 자체, 어릴 때 불행함, 아니면 좋음, 이런 것도 다 드러나고요. 그럴 때는 그걸 꼭 비교해 봅니다. 조상자리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거의 그렇게 다 나옵니다. 사람은 다 신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신장이 한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신장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했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뒤에 신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염섭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니까, 곱게 해주는 거니까 그 영적인 부분에서 해코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한이 많을 때, 한 많은 사람한테, 한이 맺힌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이 염습하고 만져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좋아하죠. 고맙다 그러죠. 이 영적인 존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매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장할 때도 다 백골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 뼈 속에 이 DNA가 자손과의 이 감흥으로 인해서 잘 되게 해주거든요. 박상수 선생님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귀신은 그렇게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보이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동티가 났다는 것은 뭘 잘못 샀을 때, 나쁜 물건을 갖고 들어왔을 때, 또 내가 쓰던 물건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입니다. 특히 동티 났다는 것은 안 좋은 물건을, 밖에서 물건을 샀는데 기가 안 좋은 물건을 가져왔을 때 동티 났다 그럽니다.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눈하야님, 기가 허하면 상문이 들어오나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기가 예. 허할 때 들어오는 거죠. 예, 류계 선생님이 맞습니다. 특히 기가 약하거나 명리학상 어떤 글자가 배합됐을 때, 이럴 때는 귀신을 보고 또 귀신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고요.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항상 제가 다닐 때는 지금의 깡통시장이라는 그쪽을 거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과자를 사서 주머니 엮고 다니면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가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문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속인한테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스님한테 찾아가셔서 이 상문을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풀어주는 스님한테 찾아가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떼주는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문을 가게 되면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수대명. 나 대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주로 보면 무속인들 하는 거 멀리서 보면 그 무속인들이 생닭을 잡아서 나중에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보냅니다. 귀신은 있는 것이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귀신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꼭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을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 예뻐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명리학적으로 사주를 볼 때 그럽니다. 업보가 많아서 이랬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냥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요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 그 명리학적으로 풀면 이 사람이 왜 고생을 하고 이런 업보를 가져 있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가소연하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할 때가 많습니다. K달님 선생님,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 무속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무속인이라고 속여요. 근데 얼굴 보고 손 보면 사주 보면 무속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 무속인의 사주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신기를 받는 그런 명리학적 사주는 따로 있습니다. 백민선 선생님 후원 감사하고요. 박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팔레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김정순 선생님, 박재왕 선생님, 그 조명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눈이 작습니다. 그렇죠. 눈이 작습니다. 웃을 때 저렇게 크게 웃지 않고 입을 약간 다물어서 웃는 웃음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눈 작지만은 저 눈빛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광골이 살아있고 콧방울도 거의 좀 빵빵합니다. 굉장히 조심성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분은 굉장히 바른 사람, 반듯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보다는 이분 자세가 되게 좋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세가 반듯하고 무엇이든지 정법대로 처리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사람이 좋아서 누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들어주고 하는 이런 분이 하나인데요. 특히 이분은 가장 장점은 주변에 인덕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변 사람이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박병석 씨가 나이가 많지만은 주변에 멘토가 많더라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싹 와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덕이 있는 사주의 하나다. 또 얼굴 자체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마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직위를 취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단점이가 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저분도 어떻게 할지는. 예. 우리가 몇 번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분이 69세 거의 70세 다 됐는데 불구하고 얼굴 자체에서 저렇게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일반인들 70세 되면 약간 쭈글쭈글합니다만 저분은 탄력도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눈도 작고 입도 작기 때문에 어떤 일에 밀어붙일 때는 조금 소심한 면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분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눈썹이 너무 가늡니다. 얇습니다. 그럼 저걸 그리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의 폭이 좁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짧게 나아간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바른 대로 행동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민주당이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금 뭐랄까요 중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얼굴의 느낌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그냥 읽어드리는 그런 입장이죠. 의장중 되면 웃고 막 이렇게 좀 호탈하고 쾌라고 이런 것도 있으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미치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웃으면 그냥 뭐 야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뭐 한 번이니까 봐주는 거죠. 이분은 상대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봐주고 들어주는 입장이에요. 마음이 열이단 말이죠. 자, 눈빛을 보십시오. 눈, 폭하고 빛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박영자 선생님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처음에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박병석 씨가 소심한 건 맞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풀어도 이번은 소심합니다. 그냥 자기가 다치지 않는 선?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면 없습니다. 네. 예. 약간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엘라TV님 맞습니다. 뭐 돌격 대장이 필요하고요. 그냥 밀어붙이는 저 전체 구성 자체가 김태년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쫙 앞에 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점은 네. 어떤 분이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 아 맞아요. 저 그거에 제일 신경 여기에 쓰입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볼 때는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최고위원들이 어떤 분이냐. 이걸 딱 보면은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의중이 최고위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최고위원이 지금 뭡니까? 앞으로 대선까지 차기 대선까지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앞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향 분석을 하면 앞으로 대표가 나아갈 길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가 아주 큰 관건이지 실제로 의장이나 밀어붙이고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가는 것이니까 별 큰 그건 아닌데 이 대표의 생각이 어떤가 또 대표와 또 주변의 또 최고위원의 생각이 어떤가 또
대변인이 또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이런 자그마한 일보다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예. 이 전체에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누구나 자기 길을 가려면 앞에 그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가지를 또 그대로 둬야 모양이 살 때는 또 그대로 두는 것이고 그렇죠. 예, 박성 선생님 맞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법사위는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양보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볼 것은 물론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까지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야 돼. 큰 틀에서 딱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답이 나오는데 방향성을 읽어야죠.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잔잔한 거에 뭐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걸 보다는 큰 틀에서 쫙 보면 그냥 그림처럼 쫙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수 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야기하게 하게 됩니다. 정치의 그래서 색깔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색깔이 있어도 상대의 이야기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궁합이 잘 맞으면 뿌리치지 못합니다. 뭔지 좀 이럴수록 좀 강력하고 강단 있는 이런 분들이 앞에 쫙 서야 그냥 마음이 든든할 텐데 지금 당장 뭐 안 바뀌어도 마음이 든든할 텐데 뭔가가 이상하게 윤모 씨가 유리하게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이 운에서는 바르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주변에 이 덕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누가 밀었네, 이분 자체를. 그래서 의장이 된 거고요. 주변에서 강력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밀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내년도 나쁘지 않고요. 내후년도 나쁘지 않고 박병서 씨는 운이 좋아요.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뭔가요? 저희들이 그냥 지켜볼까요? 공수처 설치될 때까지 지켜볼까요? 지켜봐야죠. 근데 이분이 아무 내가 봐도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은 또 그게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쪽을 갖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봐야 되겠어요. 본인께서 중립을 지킨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중립을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저분은 중립이지만 민주당 우리 깨시민들이 볼 때는 중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봐셔야 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님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 그 양쪽 지지자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이야기하면 한 분이 공격하고 한 분을 이야기하면 또 한 분을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의 그 대권 주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내일 오후 8시에 또 귀신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